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바로 코로나 현상입니다. 1차에서도 코로나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2차 실기시험에서도 코로나 현상 아주 잘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꼭 챙겨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 현상이 어떤 거였냐면 송전솔로 해서요. 공기의 절연이 국부적으로 파괴되면서 즉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서 빛과 소음과 이러한 노이즈 등을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절연 파괴 현상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가 언제 발생하냐? 그것을 우리가 계산한 게 바로 코로나 발생 개시전압.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코로나 임계전압이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발생 개시전압 또는 코로나 임계전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코로나 임계전압 E0는 24.3의 M0, M1 델타 D의 로그 10의 R분의 D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부터 하고 여러분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로그 10의 R분의 D가 있어요. 여기 분모의 R이 뭡니까? 반지름이죠. 선생님 이거 반지름이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선생님 전선의 지름 아닙니까? 얘가 뭐예요? 지름이고 얘는 뭡니까? 반지름이죠. 그러면은 사실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얘는 분모에 있고 얘는 분모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지.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R과 이 D를 1대1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일단 자 보세요. R하고 D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요 D는 뭐냐? 선간거리예요. 선간거리. 그러면은 사실 얘하고 얘는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먼저 D가 R보다 상당히 큰 상당히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R이 조금 변해도 이 전체에 대해서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매우 크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애가 10억, 애가 1억, 예를 들어서 또는 애가 0.1. 숫자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물론 이제 제가 극대화 시킨 건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이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자, 얘는요. 요 하나를요. 마치 문자처럼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X축을 전선의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Y축을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반지름을 증가시킬 때 로그 10의 R분의 D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나중에는요. 세츄레이션 된다라는 거야. 포화된다라는 거야. 즉 어떤 일정 조건이 되면 로그 10의 R분의 D는 상수 처리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식에서. 그러니 R하고 D하고 1대1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먼저 드리고 본 강의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서는 이 식을 써놓고요. 무엇을 물어보냐? M0, M1, 델타 D 얘네들이 무엇하는 애들이냐라고 물어봐. 그럼 정답은 자 M0 뭐예요? 표면계수. M1 뭐예요? 날씨계수죠. 그 다음에 델타가 상대 공기 밀도예요. 자, 뭐라고요? 상대 공기 밀도다라는 거예요. 자, 델타는 273의 플러스 T에 0.386B. 자, 요게 바로 상대 공기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T는요, 온도를 뜻하고요. B는 기압을 뜻해요. 그러면은 자, 요거 수식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만약에 온도가 20도씨야. 그러면은 여기 숫자 20을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기압이 760mmHg다라고 할게요. 그럼 760을 숫자를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값이 거의 1이 나옵니다. 이해 가시겠죠? 760에 20도면은 상대 공기 밀도가
1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요. 이러한 델타는 이제 보존계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존계수보다는 뭐다? 상대 공기 밀도다라고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D 아주 중요하죠. 얘가 뭐다? 전선의 지름이었죠. 그래서 전선의 지름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인계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일종의 면역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야. 코로나 인계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래서 전선의 지름이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굵은 전선 사용하면 좋은 거죠.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또는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ACSR 전선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죠? 바로 복도체를 사용하는 거죠. 복도체를 사용하면 등가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지죠. 등가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은 등가 지름이 엄청나게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방지 대책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안 좋은 악영향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는 것은 지직지직하면서 방전이지 않습니까? 국부적인 방전 현상인데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만큼의 파워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구하는 공식 PC는 델타분의 241에 가로 열고 F 플러스 25에 가로 닫고 루트 ED 자 스몰 d 가로 열고 E 마이너스 E0에 가로 닫고 자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런 공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2차에서도요. 짱돌 문제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여러분 좀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때 외우셨던 분들은 2차에서 좀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존이 발생한대요. 오존. 오존이 뭐예요? O3죠. 그래서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는 그 주변에는 오존 기체가 함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존이 강한 산화제야. 그래서 전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 방식의 성능이 또 저하가 됩니다. 선생님, 소리액터 접지 방식 기억납니까?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에는 종류가 뭐 비접지도 있고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 리액터 접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는 것은 자 병렬 공진의 원리를 이용했었던 거죠. 그래서 XL과 XC가 요 같을 때 병렬 회로에서 같을 때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죠. 그럼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지락사고시에 지락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라고 했었던 거죠. 선생님 어려워요. 잠깐만요.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든 저랬든 이러한 공진의 원리를 이용했던 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었어. 근데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러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성능이 저하된다 이거야. 왜 저하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께서 무엇을 암기를 하실 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잘 외워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대지야. 여기가 대지고요. 공중에 붕 떠 있죠. 송전선로에 ACSR 전선이 붕 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면요. 그 주변에 전개가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점선했는데 마치 코로나 현상으로 해서 전선이 이렇게 얇았는데 점점점 두꺼워졌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느낌의 전선의 굵기가 된다. 그러면은 전선과 대지 사이의 거리가 원래는 이만큼이었어. 근데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면 전선이 엄청나게 두꺼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대지와 전선 사이의 높이가 달라졌다 이거야. 더 어떻게 됐죠? 짧아졌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극판과 극판 사이에서의 정전 용량 구하는 공식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요 D가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어.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선이 굵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가 어떻게 돼요? C가 커지게 되는 거죠. 즉 정전 용량이 어떻게 돼? 변화가 이루어진 거지. 변화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원래의 공진이 어떻게 됐어요? 틀어지겠죠. 그럼 원래 공진, 그 공진하는 게 원리였는데 그 원리가 틀어지니까 성능이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소리액터 접지 방식의 성능 저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잡음으로 인한 통신선의 장애 발생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코로나 현상이 여러분 고조파야. 특히 우리가 이제 3고조파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조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잡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편안하게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코로나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현상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복도체를 사용한다. 또는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선금구를 개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선금구가 뭐냐면 우리가 송전선로에 설치한 가선, 금구, 쇳덩어리를 댄 기구류, 이런 것을 가선금구라고 그래요. 송전선로에 설치한 쇳덩어리로 된 기구, 이것을 개량한다라고 얘기해요. 더 좋게 만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댐퍼라는 거 기억나세요? 댐퍼, 전선의 진동 방지 대책. 우리가 댐퍼를 설치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댐퍼도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야? 철탑에다가 전선에다 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매달 때 얘를요, 개량해서 매달아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 현상은요, 재밌게도 코로나 현상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한 모서리 있죠. 뾰족한 모서리에서 코로나가 잘 일어나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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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하면서 코로나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만들질 않아. 뾰족한 부분을 없애버려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해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라운딩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잘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재미없으실까봐 제가 실물 한번 준비했어요. 자, 짠,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댐퍼예요. 여러분 상당히 무거운데 자, 여러분 댐퍼를 보시면 자, 이쪽과 이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가선금구를 개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해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면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언젠가는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